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합격의 간절함을 담아서 집중. 그래서 오늘도 저랑 3시간 집중하면 여러분 실력은 한 문제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천천히 볼게요. 오늘 아마 지역권부터 아닌가요? 네, 오늘 교재 펴시면 예? 지역권부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공부 양은 다르지만 거의 출제는 똑같이 한 문제 되는데 지역권 얘기 페이지 238쪽 보세요. 자, 페이지 238쪽에 25번 문제부터. 지역권은 물론 법조문은 이것도 12개가 있어요. 이것도요. 291조부터 302조까지가 지역권에 하는 법조문인데 법의 규정은 있지만 거의 쓰지 않는 법조문이다. 그런 법조문을 법조문이 사문화됐다. 사문화. 법은 제정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쓰지 않는 법조문이 돼버렸다. 그렇지만 한 파트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뭐 지역권은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권은 시효 취득. 딱 판례 하나,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 문제 알아야죠. 그래도 어쨌든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개념, 요역지, 승역지 그랬고 법적 성질형.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부종하고 수반하고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다. 맨날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다. 그래서 기출지문 보면 정확하게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기출지문이 12개밖에 없어. 그거 갖고 맨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몇 번 연습해 볼게요. 자, 25번 얘기 봅시다.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다음 중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기억에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꾼다? 승역지. 우리가 승낙한 땅, 승역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지 요역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럼 지역권의 단어 하면 승역지. 승역지는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승역지가 요역지와 분리하여 승역지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그러면 지역권은 승역지는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 이전해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는 뚝 떼서 불량도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지역권에? 아니에요. 부정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쩌면 좋아. 오늘 기분 좋게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부터 틀렸어 그냥. 죄송하네. 부정성이라 부르는 거야. 부정성. 응? 근데 이 지역권의 부정성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자, 승역지는 요역지와 함께만 양도돼야지 승역지만 불량도는 있을 수 없다. 부정성은 강행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용어 뭐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건 민법 배울 때건 지역권 용어 중에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없어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자, 뭐든지 이전 등기 할 수 있나요? 소유권도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도 이전해 줄 수 있고 전세권, 저당권도 다 이전해 줄 수 있어. 등기소에 가서 아마 소유권 이전 등기야 독립 등기로 두 등기로 이전하는 거고 다른 권리들 뭐 저당권, 전세권, 지상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역지 등기에 가서 지역권 이전 등기한다는 용어가 없다는 거. 이게 있어버리면 우리가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에다 등기를 내나요? 승역지 등기를 신청하나요? 어떤 등기를 내나요?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내는 것이 지역권 등기예요. 우리 지역권 설정하면 승역지 등기부에 가서 지역권 내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승역지 등기에 지역권이 등기 나버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기관들이 요역지 등기부를 찾아내서 그 요역지 등기부에는 직권으로 기재해줘요. 아, 요 토지가 승역을 갖고 있다를 알려줄 수 있게끔. 요역지 등기부에는 직권 등기, 우린 등기 신청은 승역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다면 승역지 등기부에 가서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승역지만 이전해 줄 수가 있잖아. 이런 말이 없어요. 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항상 지역권이랑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역지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은 아니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역권에도 저당 설정이 된다 그러면 승력지 등기부에 돈 빌리고 저당 잡혔다가 승력지 소유자가 돈 갚지 않으면 승력지만 경매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승력지가 경락돼 버리면 요역지 분리돼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승력지는 이게 이제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없다. 지역권에 승력지 저당 설정한다는 말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기억은 어쨌든 틀렸어요. 어쨌든 정답은 맞췄어. 용어는 틀렸지만 저 니은보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니은보네. 지역권은 승력지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쉬우치할 수 있다. 남의 토지에 승력성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간을 남의 토지를 사용했다면 쫓아가서 승력 소유자 만나 쫓아가서 나 시효취득이야 등기 내줘.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효취득 얘기는 이따 더 볼 거예요. 이때 이 지역권은 20년만 계속해서 표현된 남의 당 썼다면 20년만 지나면 등기 없이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뭐 틀렸어요? 등기 없이도. 단 등기하라. 아니 왜 단 등기하라 할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을 다 갖다 준용하는 거야. 따라서 승력 소유자 만나서 나 20년 취득시효야 등기 내줘. 등기를 청구해야 돼. 응하지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받아서 등기를 내야 돼. 단 등기 없이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 거다. 어디든 소유권뿐 아니에요. 지상권이건 지역권이건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단 등기하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틀렸네요. 디귿 봐볼까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셔. 이런 분들이 왜 떨어져? 떨어질 리가 없죠. 예. 디귿번 실수만 하면 돼요. 당일 나가서 침착하면 다 보여요. 디귿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이미 공유자란 말이 나올 순간 뭘 상상하자? 요역지가 다른 땅에 필요한 요역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지다. 공유일 때는 그 공유자 중 한 사람의 1인이 지역권을 승력지를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함께 취득한다. 뭐라 부르는 거죠? 지역권의 불가분성. 요번엔 또 대답을 안 하네. 민망해서. 이거 지역 불가분성에 부르는 거. 불가분성. 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죠. 쉽게 생각하자. 지역권의 불가분성에만 항상 언제 쓰는 용어냐? 요역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지일 때, 여러 명 이렇게 공유일 때, 얘가 여기서 공유지일 때 없었던 지역권의 취득은, 그러니까 지역권의 취득이라면 뭘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 이 토지가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토지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이 승력지가 없었던 땅이에요. 근데 이번에 승력지를 얻어요. 이렇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취득한다는 게 없었던 승력지가 취득되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이게 취득돼 버리면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고 활용도 높아져요. 좋은 일이야. 그러면 좋은 일은 요역적 공유지일 때 공유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취득되나요? 전에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다른 말로 공유자 중 1명 1인만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전원이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전이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가 공유일 때, 단독 공유일 때 없었던 지역권 취득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3명 중에 1명만 취득하면 전혀 다 취득하는 거야. 취득이 쉽다. 법조문이 1명만 해당되는 거지. 전혀 해당되지 않을 테요. 조금 더 유식한 말을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이 토지가 이렇게 공유인데 어떻게 승력지를 취득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취득시효 얘기하는 취득시효. 지역권은 남의 땅에 승력 등기하잖아도 계속되고 표현되게 20년만 사용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 취득시효 얘기하는 건데, 원래 가불병이 공유지인데 한 사람이 을가병 한 번도 남의 땅을 취집한 적이 없어요. 이 토지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공유자 한 명이
20년간 늘 남의 땅을 통로로 사용해왔어. 한 명이. 그럼 얘가 시효치도 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더라도 지역을 얻어보더라도 얻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전원이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20년 사용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이들한 거죠. 그런데 있었던 지역권의 소멸은 승역자 소멸이에요. 이번에. 원래 이 토지가 승역자를 갖고 있었어요. 남의 땅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등기 떼어보면 지역권 설정 등기 등기 났어. 이렇게. 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지역권이 없어진대요. 쓰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요역지가 승역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멸해. 없어지는 것은 이 토지 위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응? 나쁜 일이야. 소멸은 나쁜 일은 공유자 전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하지. 1인만 갖고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 1인만 갖고는 공유자 1인만 갖고는 지역권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3명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해요. 그럼 소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지일 때 지역권 취득은 쉬워. 한 명만 취득하면 전에 다 취득하는 거야. 전에 해당되지 않아도. 소멸은 어려워요. 전에 해당되지 않고는 절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있었던 지역권 소멸? 이제 없어진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소멸시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멸시효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소멸시효 중단 정지까지는 볼 필요 없죠. 이 정도까지는. 지역권 소멸시효 걸려요. 자, 우리가 배웠던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견해 대립은 있지만 용의물권은 취득시를 얻을 수 있어요. 남의 땅 20년 점유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 20년. 또 20년 소멸시효도 걸려요. 용의물권은. 남의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도 지역권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멸시효는 없어져요. 그래서 용의물권은 20년에 취득시효, 20년에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럼 이게 소멸시효 걸려서 없어지려면 이 공유자 가불병 3명이 어떻게 돼? 3명이 20년간 전원이 통행하지 않아야 돼. 한 명이라도 만약 통행했다면요. 자, 얘들은 한 번도 20년간 남의 땅을 통행한 적이 없어. 이 등기 내놨던 건데 얘가 다니기 시작했어. 19년 11개월 25일부터. 법은 정확한 거야. 응? 그때부터 맨날 왔다 갔다 해요. 한 명이 안 걸렸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소멸시효 없어지는 것을 얘가 다녀서 막 다니상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된다는 거야. 중단. 소멸 중단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전원이 중단시켜야 돼.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요. 1인만 중단시키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단은 좋은 일이잖아.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응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만 알아두자. 소멸은 전원에 등록 때문에 소멸한다. 취득은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본의 지역권자는 토지 점유권은 없다. 남의 승역지 등기 내더라도 점유를 수반한 물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승역지를 침해했을 때 쫓아가서 지역권자도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뭘 행사할 수 없다. 목적물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없다. 물권자 중에서 점유를 수반하지 못하는 물권자,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만은 세 가지 물권 청구에서 목적물 반환청구권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또 공동이용권이야. 자, 이것도 큰 특징이 있죠. 공동이용권이 한 말이냐면 지역은 물권이야, 물권. 물권이지만 배타성, 독점성. 이 독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래 물권은 독점성이 있어. 내가 먼저 물권을 취득하면 나만이 사용하는 거지.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물권이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공동이용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권자 이중이라고 불러. 이중의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승역지인데 이 한 필지에 얘가 지역권 설정, 얘가 승역 등기 냈어요. 이쪽에 있는 땅 주인도 만나서 야 나도 지역권 등기 내줘. 그럼 너도 내라. 그럼 얘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1번 지역권, 2번 지역권. 동시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다.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전세권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1번 전세권, 2번 전세권.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토지 부분에 두 명의 지상권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자, 미음번 보면요. 요역지 소유권을 처분했어. 승역지를 갖고 있는 요역지가 남한테 소유권 등에 넘어갔어. 요역지를 처분하면 다른 약정이 없다면 승역지 지역권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넘겨줘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수반성. 요역지당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는 권리 함께 넘겨줘라. 함께 수반에 넘겨줘라. 수반성. 마지막 문장이 수반성인데 그렇지만 수반성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것이 원칙일 뿐이야. 그런데 요역지 땅 팔았어. 자, 매매해서 이정 넘겨주면 단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로 하자. 승역지는 따라하지 않기로 하자는 특약이 있다면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반성은 임의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수반하는 것을. 부정성은 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여기 너무 까다로워요. 난 어려우면 죄송하더라. 내가 죄송하더라. 헷갈리면. 근데 항상 이 지문 갖고 맞고 틀리고 그래. 5지문 중에 2-3지문 꼭 이거 섞이면서 이거 정답으로 결정돼요. 자, 이 5지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고 다시 한번 28번 문제 연습할게요. 2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다른 말 승역지는 요역지와 분리하여 승역지만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의 부정성. 이것은 강행규정. 두 번째.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 승역지만 지역권만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허용해버리면 승역지만 경매 처분되면 분리 처분되는 거야. 그래서 승역지에 저당 설정한다는 말은 없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토지의 분할이 이건 독특한 얘기인데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된 경우 지역권은 그 승역지에 그 값을 그대로 다 존속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이 이렇게 만약에 승역지를 갖고 있다 칩시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승역지는 일부에도 되고 전부에도 되고 또 여러 필지도 돼. 여러 필지 잡을 수 있어. 만약에 요 토지인데 여기에 통로를 쓰기 위해서 B, C라는 필지인데 두 필지에 지역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부에도 되고 전부에도 되고 여러 필지도 되고 관계없어요. 하지만 요역지는 어떻게 돼요? 요역지는 항상 1필지 전부 해야지.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별 얘기도 아니야. 나는 이런 거를 그렇게 좀 이렇게 시큰둥한 이유가 뭐냐면 있지도 않아. 사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땅에 승역등기 안 내줘. 승역등기 내줘버리면 내가 돈 빌리고 내 땅 저당을 잡힐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저당을 못 잡아요. 돈도 못 빌려. 저당을 잡을 수가 있나? 이거 잡혀버리면 얘가 가끔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제값 주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재산권 침해되면 누가 승역지 등기를 해줍니까?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 한 번 없어. 자, 지역권.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지역권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지역권은 있어 없어요? 법정 지상권은 있어. 법정 지역권은 없어. 그럼 지역권은 건요. 법정 지역권이 없기 때문에 합의. 요역지와 승역지 소유자의 합의 플러스 등기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 지역권 등기 안 내준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야 우리 밭 들어가는데 야 길이 없어 니네 밭을 통해 좀 들어가자. 그냥 관행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지. 등기 내줘 그러면 내줄 사람 누가 있나 거기를. 그렇죠? 그런 거 없는데 없는 얘기를 하면서 별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승역지야. 요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가백고였어요. 근데 이번에 일부 분할돼서 여기를 을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 분할돼서 양도돼 또는 승역지가 분할이 돼. 승역지가. 전부가 승역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 땅인데 승력지 일부 분할해서 이렇게 정하다 팔았어. 그럼 얘도 승력지가 있는 것을 부담하는 거고 얘도 승력지가 있는 것을 부담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지.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에도 지역권은 그 분할된 토지 각 부분에 그대로 다 쫓아가서 존속하는 거지. 누구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번째,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인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1인이 자식 지분만에 대해서 1인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은 어떻게 소멸된다? 전원이 소멸시켜.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고 1인만 갖고는 지역권 포기할 수도 없다. 전화당될 때만 포기되고 전화당될 때만 소멸한다. 있다. 땡. 틀렸네요. 다섯 번째, 요역지에 적법한 사용권자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하나여 통행지역권 시효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건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또 똑같은 문제, 29번 문제 볼까요? 어쩜 문제들이 다 똑같니? 가끔 가다가 모르는 지문이 한 지문 나올 수도 있어. 왜? 법조문이 12개 조문이 있다 보니까 출제하는데 내다보면 민망한 거야. 맨날 똑같은 문제 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래. 그러니까 아무거나 법조문 하나 갖다 놓으면 생소한 지문이 되는 거야. 근데 생소한 지문 신경 쓰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생소한 건 고르지 말아라. 항상 눈에 익은 것 중에서 골라라. 29번 봐보세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소유권에 기인한 소유물 반환청권은 지역권에도 적용된다. 왜 틀렸어요? 반환청권은, 목적물 반환청권은 지역권에도 적용된다. 틀렸잖아요. 반환청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승력지의 점유가 침탈됐다. 내가 남의 땅 승낙한 땅이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가 막 침탈해. 쓰지 못하면 막 방해를 하는 거야. 침탈된 때는 지역권에 쫓아가서 승력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없다? 목적물 반환청권 없다. 응? 침해를 중단하라, 중지하라. 결과를 제거하라. 왜 투를 방해하냐? 이런 제거는 있지만 반환청권은 없다. 맞잖아요. 세 번째, 일필지 일부를 위해서, 일필지 일부를 위하여가 이게 요역지예요. 일필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은, 지역권 뭐로 바꾸자? 그러면 다시 말로 바꿔요. 일필지 일부를 위하여 승력지를 성립할 수 없으나. 맞아 틀려요? 맞잖아. 승력자 일부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요역자 일부란 얘기잖아. 지금 일필지의 일부를 위한 승력지는 일부 우연 승력지는 요역자 일부란 얘기잖아. 있을 수 없으나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은 승력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말하자면 헷갈려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들의 표현 방식이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 어떤 요역지에 토지 전세권자래.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래. 요역지 지상권자래. 30년 지상권자래요. 이런 사람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력지를 시효취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인데, 자 보세요.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승낙한 땅을 승력지. 보통 이제 통행지역권 얘기를 많이 해요. 통행지역권. 자, 요렇게 이제 뭐 통행지역권 얘기다 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얘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남의 토지도 이렇게 통로를 개설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승력지를 시효하려면 통로 개설을 자신이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낸 길이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야. 동네 길이야 그냥. 누가 길을 만든지 몰라. 그냥 나는 20년 다녔을 뿐이야. 그러니까 20년 다녀도 시효처리 안 돼. 없었던 길을 내가 만들었어야 돼. 남의 땅에. 통로 개설을 내가 했어야 돼요. 하고 계속되고 표현되게 몇 년 통행하면 20년. 그런데 계속되고 표현한 말이 뭐냐 판례에 따르면. 그럼 남의 땅에 통로를 내가 내고 뭐 아스팔트 깔고 뭐 시멘트 포장하고 개설하고 그래도 표현됐다는 얘기를 판례는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남의 땅에 길 냈어.
길래고 늘 사용했다는 거 365일. 근데 여기 농사 짓는 땅이라 우리 봄철에 뭐 농사 질 때 한 뭐 보름 정도 길이면 한 3주 정도, 여름철에 가끔, 가을에 가끔. 근데 겨울에는 일체 통행을 안 해. 그건 항시상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시효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로 같은 건 시효치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사용했고, 항시 사용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여기를 늘 썼느냐? 누가? 요역 소유자가 아닌 요역지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전세권자도 요역지 상권자도 남의 토지에 길래고 20년 늘 통행했다면 얘들도 시효치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는 거예요? 원래 지역권도 이용관계 조절이야. 이용관계 조절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권자라면 다 시효치가 되는 거야. 하지만 안 되는 데 있어. 20년 다녀도 안 되는 애. 누구요? 요역지 토지의 불법 점유자. 얘는 20년 다녀도 시효치는 못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명의 신탁자. 저 토지 명의 신탁자들. 얘들은 남의 땅 20년 통로 개설하고 다녀도 안 돼요. 또 시효치 얘기 나올 때 이런 단어 다 나와요. 승력지 소유자가 호의란 말이 뭐예요? 호의? 좋은 마음. 그래요. 조로자 써서 좋은 마음으로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줬다. 요 단어 나오면 승력 소유자 뻔히 남의 땅 얘가 길려고 쓰는 거 알면서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웃끼리 뭐 이것 때문에 싸울 마음도 없고 그냥 편히 제공해 준 거야.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줬을 때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시효치득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자, 이 시효취득이 참 생각보다 요즘들은 그전에는 뭐 법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법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만 시효취득 이런 것만 잘하지. 요즘은 뭐 공인중개 자격증 거의 국민 자격증 수준으로 격상돼서 시효취득이란 말 20년 다 알아 아주. 노인정에 보면 노인분들 얘기를 해도 야, 그 20년 시효취득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자, 그 얘기고 틀렸네요. 자, 4번 맞았네요. 5번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 승력지를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 이를 함께 취득합니다. 지역권에 뭐예요 이게? 불가분성.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문제인데 33번 문제 볼까요? 지역권 문제는 맞춰야 돼. 왜? 지역권 문제는 가불명 사례 문제도 없고 장문의 문제도 없어. 다 지문 길이도 요만해. 자, 33번 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째,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하는 물건이다. 이미 땡. 응? 점유를 수반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두 번째, 지역권은 다른 말로 뭐라 풀었죠? 승력지는 승력 독립하여 양도 처분할 수 있는 이미 땡. 독립하여 분리처분할 수 없다. 지역권의 부정성. 세 번째, 통행 지역권은 지로가 꼭 있어야 된다. 약정을 요건한다. 이거 얘기는 틀렸어요. 자, 합의해서 그래 니네 땅이 내 땅이 요만큼 통로 쓰게끔 저 설정해 주려 하자.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뭐랑 똑같아요? 지상권이랑 똑같아. 지상권도 유상, 무상 관계없어. 정하면 내는 것이고 정하자는 무상이고 유상과 관계없어요. 그건 지금 지역권도 승력 쓰는데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기를 했어. 그래, 내 땅에서 네 땅에 여기 통행지역권 요만큼 10평만 길로 쓰라 내주면 내가 1년에 내가 100만 줄게 라고 정했어. 정하면 내야 되는 거야. 정했다. 그럼 지역권도 승력지를 쓰는 대신 지를 정했어. 100만 내기로 했어요. 자, 정했다면 이 지를 정했어요. 정해서 지료를 지역권 등급에 승력 등급에 지역권 설정 등급 목적은 동행하기 위해서 요역지 표시해주고 지료는 100만 원하고 지료를 지역권 등기 낼 때 그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역권도 지료를 정했다면 그 지료를 등기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정했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니야. 안 받아줘. 지상권은 유상부상 관계없이 지료를 정했다면 지상권 등기할 때 지료는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3자 대항하지 못하고 지료를 등기하지 못하면 지료 증액도 청구할 수 없어. 근데 지역권은 지료를 정했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특징적 얘기예요. 등기 배울 때. 그러면 남의 땅에 승력 신청했어. 승력 신청했다면 지역권의 전속 기간은 그러니까 남의 땅 승력 등기되면 몇 년 쓰라는 거냐? 지역권의 전속 기간은 최단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뭐 적어도 1년, 2년, 3년 보장해라. 최단 제한도 없어요. 최장기의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은 승력했던 최단기도 최장기도 일체 규정이 없다. 일체 제한이 없다. 아무 규정이 없어. 지상권은요? 있어요.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은 보장해줘라. 지상권 최장기는요? 제한이 없지, 그거는. 그죠? 여기는 최단기, 최장기 다 제한이 없어요. 그죠? 또 지를 정했더라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유상부상 관계는 없어요. 자, 3번 틀려. 네 번째. 통행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위해서는 그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지. 승록지 위에 통로를 내가 개설할 필요는 없다. 이미 땡. 남의 땅에 통로를 개설하고 내가 개설하고 기억나시죠? 20년 돼야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5번 잘 봐보세요. 5번이 너무 특이해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 남의 땅에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계속의 표현을 사용해서 드디어 통행 시효 취득했어. 이때 요역 소유자가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력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년 사용해서 시효 취득하더라도 보상해야 된다. 유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특이해. 자 보세요. 시효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지론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은 보상이 추가. 단 남의 땅에 통로를 개설하여 20년 통행해서 시효 취득했을 때는 통행적 시효 취득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단 보상하라. 뭐하라? 유상. 그 이제는 좀 많이 이쪽으로 통일이 되는 거야. 분묘지권도 남의 땅에서는 산소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유업에서 지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단 뭐하라? 보상하라. 다 유상으로 바뀌잖아 지금. 그렇죠?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시효 취득은 유상. 그 정도 얘기 봐주세요. 그 정도 얘기. 자, 이제 넘기시면 전세권. 뭐 전세권이야 뭐 우리가 주특기지 뭐. 전세권 펄펄 날르지 뭐. 모르는 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자. 마치 모두 마칠 것만 같은 전세권. 다 알 것만 같은 전세권. 자, 319조까지 17개 법조문이 전세권에 관한 법조문인데 사실은 이 전세권에 관한 이 법조문은 이 법조문 자체가 모두 살아있는 법조문이야.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사회생활 때 다 써야 되는 법조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전세권은 이 법조문만 한 조문 한 조문 법조문만 찬찬히 읽으면서 이 법조문 해석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법조문이 다 나와. 법조문이 다 그대로 출제돼 버려요. 근데 역시 전세권도 의외로 판례는 많지 않아요. 다 법조문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물어서 그런 거지 중요한 판례는 2개밖에 없어. 의외로. 근데 법조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양이 많은데 다만 이 전세권은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거의 뭐 지역권이 나오는데 한 4, 5년 보다 보면 지역권이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권이. 그럼 전세권이 무조건 2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2문제나 1문제 나오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전세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또는 이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만 꼽자면 여기. 하나만 꼽자면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자 봅시다. 거의 문제인데 자 36번 문제 얘기부터 볼까요? 36번부터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 자 1번에 전세권에서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이미 마음속으로 뭘 상상하자?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플러스
전세권 등기 난 거. 등기가 안 난 미등기 전세는 다 뭐라 부른다? 민법에서는 임대차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전세권의 말을 쓰는 순간 등기 났다는 뜻이야. 등기 안 나면 다 임대차예요. 그런데 그 전세권 물권에서 1번에 전세 목적 인도 받았느냐? 인도는 전세가 성립 요소다라니 틀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뭐가 요소예요? 요소는 성립 요소는요. 등기. 쌍방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합의하고 플러스 그리고 반드시 전세금을 수수하고 플러스 그리고 등기소 가서 전세권 등기 났다면 이 등기 났다면 아직 전세 목적 인도받지 않아도 성립된 것이고 나 전세 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목적 인도받았어 내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재 내가 쓰고 있어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안 났다면 전세는 성립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가 성립할 것이 안 할 것이는 뭐예요? 전세 등기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 갖고 논하는 거지 인도받을 여부 논할 필요 없다. 인도 요소가 아니다. 두 번째 틀렸네.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죠? 설정자가 주인 땅 주인 건물 주인이요. 그래요. 소유자. 주인이 뭡니까? 소유자. 그래요. 배운 사람들, 우리도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 야, 주인이 그러지 말고 소유자가. 소유자를 설정자고 그러는데, 토지건 소유자가 부속 매수를 청구했어요. 전세권자한테. 그 매수를 청구권 행사한 때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저기요, 매수할 테니까 뜯지 말아라. 그래도 수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일단 이 전세권에서 부속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예요? 건물 전세예요? 건물에 쓰는 용어야. 건물에서. 근데 토지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건물 전세에서는 부속물 매수.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 지상 매청권은 규정은 없어요. 법조문에. 규정 자체는 없어. 이건 있어요. 규정이. 건물 전세 부속 매청권은. 응? 토지 전세권의 지상 매청권은 법조문에 규정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토지니까. 자, 보면 전세권에서 이제 부속 매청권이 있는데 이 부속 매청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매수. 물론 이거 형성권이야.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 줘야 돼. 매수해 줘.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자는 없어. 응해 줘야 돼 반드시. 누구한테 있는 권리인가요? 내가 다 알아들은 걸 할게요. 쌍방한테 인정되는 권리야. 그래서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 기한이 만료했을 때 전세권자가 부속물을 막 뜯어내려고 그러지. 천장 에어컨 같은 거 다 뜯어내려고 그래. 야, 뜯지 마라. 내가 상당한 매수할게 라고 얘기하면 전세권자는 정단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 응해줘야 돼. 행사하면 응해줘야 돼. 이렇게. 착오수가 많은데. 이번 전세권자가 저 설정자 씨, 나 당신 건물에 부속물 철거 수거합니다. 상당 가격으로 시가로 매수해 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둘 다 있어. 둘 다. 있는데 전세권자가 건물 주인에게 매수 청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부속시킬 때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켜야 돼.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그 천장 에어컨 같은 것을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한해서 이때 한해서만 이게 있는 거야. 이 경우 아니라면 매청이 없어요. 그런데 설정자는 전세권자도 계약이 끝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야 뜯지 말아라. 내가 매수할게. 그럼 매수시켜줘야 되는 거야. 쌍방한테 권리예요.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채권이야. 물건이 아니에요.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에서 부속 매수 청구는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야. 뜯어갈 건지 매수시킬 것인지는 오로지 임차인이 결정하지. 임대인이 야 뜯지 말어. 내 매수할게. 그래도 뜯어갈 수 있어. 그럼 임대차에서 이 부속 매수 청구는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야. 임대인의 권리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자.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 이거 조심하시고. 그냥 많이 나온 김에. 그래서 2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가 부서 매수 청구를 행사한 때도 전세권 원칙적으로 부속물 수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청구하면 정단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매수 응해 줘야 한다. 틀렸어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얘기가 달라. 임대계 끝나는 날 임대인 임차인에게 야 부속물 뜯지 말아라. 매수할게. 임대 임차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수거할 수 있다는. 맞아 거기는. 수거할 건지 매수시킬 것인지는 오로지 누구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행사해도 철거 수거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에서 수선, 수리, 유지, 관리비,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지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권의 생활자는 유입비 상환이 있을지언정 필요 상환은 없다. 이것이 또 뭐란다는 점입니다. 채권인 임대차라는 점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입비 둘 다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에서는 뭐만 있다? 유입비만. 참고서 틀렸네요. 네 번째 볼까요? 자, 이 네 번째도 판례예요. 이게. 요 판례까지 하면 전세나 판례는 3개밖에 없어. 요 판례까지 하면. 잡아보세요. 4번 질문이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이 설정됐어요. 전세권은 돈 빌리고 저당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시험 지문에 그 전세권을 저당 잡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전세권 위에 그 전세권 위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게 표현해요.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등기를 떼보면 등기부상 어떻게 저당 잡죠? 그 전세권의 부기등기로다. 부기등기로. 만약 1번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 5억 전세금 2023년까지 전세권에 누구 등기 나왔어? 1번으로. 그럼 이 전세권 앞에면요. 그 밑에 1 부기 1호 전세권부 저당 설정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이런 권리저당이라고 해요. 권리저당.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항상 무슨 등기로? 항상 부기등기로. 순위 유지해야 되는 거야. 등기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저당 항상 부기등기 잡았어. 자 봅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이 설정됐는데 그 저당 잡인 전세권이 계약기한이 전세권이 만료돼 버렸어. 그럼 모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그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용익적 권리, 사용수익한 용익적 권리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 잡은 전세권이 계약기한 만료로 소멸하면 그 저당권 어떻게 해요? 저당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함께 소멸되고 그 저당권자는 이제 뭐만 남는 거야? 함께 소멸하고 저당권자는요.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만 주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 전세권 자체가 계약에 만료돼 소멸하면 그 전세 저당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이제는 그 저당권의 물상대위만 주장한다. 물상대 어떻게 주장할까요? 설정자 씨, 건물주 씨, 토지 소유자 씨 등기 떼보세요. 내가 이 전세권을 그 전세금 5억이라 돼 있죠? 내가 2억 빌려주고 저당 잡은 사람들 보세요. 전세권부 저당금 2억. 그러니까 전세 5억 중에서 2억은 이한테 빼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주세요. 라고 물상대 주장해서 내 돈 받아가는 일만 생기는 거지.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다. 이해되죠?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등기는 같이 소멸하는 거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한이 직권 말소해버려. 그래서 더 행사할 수 없고 물상대위만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실행할 수,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는 지문. 5번에 이게 첫 번째 판례야. 판례할 것도 없지만 5번에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전세 양도나 목적 임대를 금지한 약정, 전전세 금지 특약, 전세 양도 금지하기로 하자, 양도 특약 이런 약정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전전세할 수, 임대할 수,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 양도 금지, 전전세금 특약은 유효.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 거기 무효. 기억나시죠? 판매적 확률정. 이렇게 찾고. 자, 그런 다음에 37번 문제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다크호스. 이 다크호스란 말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다크호스? 어디서 쓰는 거예요? 경마 용어예요, 경마. 경마장에 쓰는 용어예요. 다크호스란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경마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야. 근데 일본만 가도 경마들을 직장인들이 많이 주말에 많이 경마장도 가고 뭐 영국 같은 데는 많이 심하고. 전세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다면 전세권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건물 전세권은 등기난 건물 전세권 아무리 짧아도 최단 기간 얼마? 1년. 1년은 보장한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 보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정하면 정한 데까지야. 3개월 끝나야 돼 이렇게요. 또 건물 전세권은 무슨 제도가 있느냐?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있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그런데 토지 전세는 법정 갱신이 없어요. 차이점 두 가지야. 남은 다 똑같은데 건물에 매고 토지 없는 거 뭐 최단 기간 1년. 법정 갱신제도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 토지에는 없다. 두 가지 차이점. 1번 틀리고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의 최단 기간은 1년이다. 이미 건물 전세권과 맞죠, 이게. 세 번째.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 들어가면 자,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제도 어떻게 돼? 법정 갱신제도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전 얼마까지? 1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건물이니까 건물 주인이 뭔가를 전세가 통지하지 않으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묵시로 재계약 들어간다. 어떤 조건으로? 전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계약 기간은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지 2년으로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건물 전세권 세개 있죠. 또 법정이 어디 있나요? 법정 갱신. 묵시갱신,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거. 또 저기 있어요.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모두 법정갱신이 다 있어요. 토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어요. 차이점이에요. 전세권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지.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근데 임대차는 토지건 임대차 모두 법정갱신이 있어요. 모두 있어요. 토지 임대차도 법정이 들어가요. 달라요. 전세권이랑. 임대차에서는 언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여기는요. 얘들은 사전에 통지해야 돼. 사전. 1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법정에 들어가요. 근데 토지 임대차, 응? 주택 아니에요? 주택 상가는 주택이라는 말 붙여줄게. 상가는 상가보법이라는 말 붙여줄게. 그냥 일반 창고, 공장 이런 일반 건물 임대차는 1개월 전까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응?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기 만료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사전 통지에 사후 통지예요.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응? 토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이미 땡일세 땡. 계약기간 만료 후에 상당히 안내. 계약이 끝난 날이 만약에 4월 30일이야. 만료 후 상당히 지나도 통지하자면 사후 통지야 여기는.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언제가 통지하지 않느냐.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을 만료 얼마까지? 2개월 전까지라고 고쳐졌잖아. 1개월 전이 아니라. 이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 하잖아.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주택에서 법정에 들어가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이야.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로. 단 계약 기간은,
여기는 정한 연도가 아니야. 2년으로 한다. 여긴 다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은. 여기 2년으로 한다. 상가보법을 정받는 소액상인들은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상가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여기 또 1개월 전까지야. 2개월 전까지가 아니야. 상가 주인이 이때까지 상가 주인이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단 기간은 어떻게 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죠. 한번 그래도 뭐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개관민법 공부하신 분들이 법정행위제도 정도는 그래도 대충 날짜 끼고 있어야 돼요. 자, 3번 틀렸어요. 4번에 거물전세권이 법정행위되면 등기 없이도 3절 효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법정이 법률의 규정 312조, 313조. 법률의 규정 있는 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는 3절 효력이 있다. 등기 없이도 맞아요. 5번에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자는 경우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쌍방, 소멸 통과할 수 있는데 나가세요라고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저 나갑니다라고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쌍방 모두 6개월이야. 이 3개월 얘기는 주택임대차에서 법정에 들어간 세입자는 2년을 더 살아도 되고 2년 살다가 아무 때나 나가도 되는데 2년 채우잖아. 저 나갑니다. 소멸 통과하면 3개월. 주택은 3개월이야. 전세 등의 전세권은 나가라도 6개월, 나간다라도 6개월, 쌍방 모두 6개월. 조심하셔야 돼. 그런 것들. 저는 요즘은 이런 문제들을 중요시 여겨요. 이게 중요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건 잘 안 냈어요. 요즘은 법정이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이론적인 얘기보다도. 자, 넘기시면 전세금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246쪽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